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 거의 매일같이 저를 즐겁게 해주겠다고 찾아오는 아줌마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자복이 갑자기 터져버린 건지 두 명의 아줌마가 동시에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공장에서 만나게 된 금옥이 아줌마랑 영애 아줌마예요. 남들이 보면 막장 같은 이런 관계의 주인공이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두 여자에게 사랑받는 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 너무 좋기는 해요. 또 두 아줌마 모두 엄청난 편이거든요. 다만 아줌마들이 제 정신을 얼마나 쏙 빼놓는지 제가 요즘 체력이 딸린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날은 밤이 무섭기도 하네요. 두 아줌마들 덕분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돼버린 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네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장밋빛일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직장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 줄 알았죠. 2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대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조금 받아 쓰기도 했고요. 놀고 싶으면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기도 하고 인생을 재밌게는 살았어요.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집에서 언제 취업할 거냐고 조금씩 잔소리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는 때가 되면 하지 않겠냐면서 능글맞게 부모님 잔소리를 피해가곤 했죠. 그러다가 친구들도 한 명씩 일자리를 구하는 걸 보고 저도 그런 흐름에 떠밀리듯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전문대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사한 회사도 전공에 관련된 곳이었죠. 월급이 박봉인 건 그렇다 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고요. 디자인 회사들이 일을 하청받아서 처리하다 보니 주로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이 치사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고요. 디자인 쪽에 엄청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일을 계속 해봤자 좋을 게 없겠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호기롭게 일을 그만두기는 했는데 제 스펙으로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걸 후회해보게 되었네요. 그 무렵 제 나이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고요. 몇 군데 더 이력서를 넣어보고 했지만 저를 불러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 녀석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대학을 안 가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서 착실히 돈을 모으면서 지내는 녀석이었죠. 벌이도 괜찮고 일도 할 만하다면서 친구는 공장에 취업하는 걸 적극 추천했고요. 마땅히 다른 곳에 취업할 상황도 아니었던 터라 저도 공장 일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생각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요. 며칠 고민을 해보고는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디자인에 이렇다 할 열정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으니 저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군데 알아보고는 괜찮아 보이는 곳 두 곳에 이력서를 넣어보게 되었고요. 다행히 두 곳 모두 합격해서 일하러 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중에 파주에 있는 생산 공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나름 유명한 회사이기도 했고 집이 서울이라 쉬는 날이면 한 번씩 올라오기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공장 생활이 시작이 되었네요. 처음 며칠간은 일에 적응하는데 살짝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일은 의외로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어진 일만 착실히 하면 되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요. 월급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적성에 맞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물론 속상한 일도 한 가지 있었어요.
공장에 취업했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장에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친구는 썩 달갑지 않은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한때 좋아서 물고 빨고 다 한 사이였지만 공장 다니는 남자친구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건데 말이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쉬는 날 만나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를 피한다는 인상까지 받게 되었죠. 저도 그런 여자친구라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자는 뚜렷한 말도 없이 흐지부지 관계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게 저의 마지막 연애였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소개팅 어플도 깔아보고 친구들에게 소개를 부탁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하는데요. 어렵게 멀리서 찾지 말고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야 서로 이해도 하고 좋지 않겠냐면서요.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 공장에 있는 여직원들을 유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공장의 여자 직원들은 대부분 아줌마들이어서 적당한 사람이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는 어느덧 30줄에 접어들었고요. 언젠가부터는 의도치 않게 반강제로 금욕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공장 생산 라인 개편을 하면서 저는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금옥이 아줌마하고 영애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영애 아줌마하고 먼저 가까워졌어요. 영애 아줌마는 이 팀에 오랜만에 젊은 남자 직원이 들어왔다면서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 40대 후반인 영애 아줌마는 몸매가 아주 좋은 편이었고요. 성격도 엄청 쾌활한 아줌마였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여자를 못 만나서 조금 안달이 나 있었던 저는 영애 아줌마를 볼 때면 은근히 야릇한 마음이 생기곤 했어요. 글래머인 영애 아줌마를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아줌마의 가슴골이라도 보게 된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은근히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다음날 출근해서 영애 아줌마를 만나면 또 야릇한 감정이 올라오곤 했죠. 영애 아줌마는 매력적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영애 아줌마와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금옥이 아줌마랑도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금옥이 아줌마는 50대 중반의 아줌마인데요. 영애 아줌마랑 둘이 아주 단짝이에요. 금옥이 아줌마는 아주 여우 같은 타입이고 능글맞은 아줌마인데요. 짓궂고 야한 농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무렵 저도 공장에서 아줌마들하고 지내는 거에 익숙해졌던 터라 두 아줌마들이랑 금세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는 아줌마들을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대하곤 했고요. 때론 누나 하면서 다정하게 다가서곤 했죠. 아줌마들도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저를 막내 동생 대하듯이 챙겨주곤 했어요. 집에서 간식거리라도 챙겨오는 날이면 저를 잊지 않고 꼭 챙겨주고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았죠. 두 아줌마는 아주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근무도 맞춰서 출퇴근도 같이 하는 것 같았고요. 쉴 때도 밥 먹을 때도 붙어 다니면서 죽이 잘 맞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끼게 된 거예요. 다행히 두 아줌마 모두 저하고도 죽이 잘 맞았고요. 아줌마들하고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일하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법인지 두 아줌마 모두 남편과 사별하고 애들 키우면서 사는 과부 아줌마였죠. 어찌 보면 박복한 아줌마들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특히 금옥이 아줌마는 남자를 못 만나본 지 오래됐다면서 저에게 엄청 들이대곤 했어요.
은근슬쩍 제 팔이며 등을 터치하면서 듬직하다고 추파를 던지기도 했고요. 농담이었는지 저에게 쉬는 날 자기들이랑 데이트 좀 해달라면서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아줌마 두 분하고 데이트하는 거면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장난스레 받아치곤 했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금옥이 아줌마가 셋이 친해진 기념으로 소주라도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먹어야 하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공장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 거기서 먹는 게 어떻겠냐고 금옥이 아줌마가 제안을 했고요. 식당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삼겹살이랑 소주를 사가서 제 원룸에서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영애 아줌마도 좋다고 했고 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집에서 먹으면 돌아다닐 일도 없고 저도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렇게 삼겹살하고 소주를 사서 우리 셋은 저희 집으로 향했고요. 제 방에서 아줌마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벌이게 되었네요. 종종 혼자서 퇴근하고 와서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시고 잠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줌마들하고도 같이 마시니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웃고 떠들면서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꽤 많이 마시게 되었죠. 그때 영애 아줌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줌마 아들인 듯 했는데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죠. 하필 그날 아줌마랑 같이 사는 할머니가 잠깐 외출을 하셔서 아들이 집에 혼자 있어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꾸 연락을 하면서 집에 빨리 오라고 보채는 듯 했어요. 영애 아줌마는 조금 있다가 간다고 숙제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었는데요. 아무래도 아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영애 아줌마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죠. 금옥이 아줌마는 조금 있으면 할머니가 돌아오실 테니 조금 더 있다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영애 아줌마는 그렇기는 한데 아들 생각에 술이 확 깨버린 것 같다고 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요. 결국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마시자는 이야기를 하고 영애 아줌마는 먼저 일어나게 되었죠. 금옥이 아줌마도 그러면 자리를 정리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영애 아줌마는 아니라면서 술자리 분위기 좋은데 산통을 깨서 미안하다고 둘이 마시고 싶을 만큼 더 마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술자리가 재밌기도 했고 저는 술이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옥이 아줌마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택시를 불러서 영애 아줌마가 가는 걸 보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남은 삼겹살에 소주를 더 나누기 시작했죠. 알딸딸하게 취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금옥이 아줌마도 애들이 둘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큰 아이들이어서 아줌마가 늦게 들어가도 알아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듯 했어요. 아줌마는 자기는 더 오래 같이 마셔줄 테니 걱정 말라면서 저하고 계속 술잔을 기울였죠. 술을 어느 정도 먹으니 꽤나 취했고 나른한 생각에 우리는 방바닥에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나 나누자고 했어요. 워낙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그랬는지 아줌마는 저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들이댔는데요. 술도 취했겠다 못 해줄 게 뭐 있나요? 저는 금옥이 아줌마에게 안겨보시라고 능청스레 팔을 내밀었죠. 아줌마는 이렇게 남자 팔을 베고 오랜만에 누워본다면서 좋다고 호들갑을 떨었죠. 아줌마의 그 이야기에 저도 공장 일하면서 여자 안 만난 지가 오래됐다고 이러다 스님 되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했고요. 그러자 아줌마는 그럼 우리 진수 총각 쌓인 거는 누가 풀어주냐고 걱정하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자기가 아직 쓸만하다면서 손짓이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줌마의 그런 터치가 약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아줌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었죠. 능숙한 손길에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결국 금옥이 아줌마 때문에 엄청나게 달아오르게 되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흥분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었네요.
금옥이 아줌마 말대로 아줌마는 아직 쓸만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쓸만한 정도가 아니고 금옥이 아줌마는 스킬이 엄청났어요. 살면서 여자랑 연애를 해봤던 것 중에 금옥이 아줌마랑 하면서 가장 먼저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테크닉의 보유자더라고요. 사실 아줌마가 달래준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나이 많은 아줌마 때문에 달아오른 제 모습이 살짝 현타가 오기도 했는데요. 연애를 마치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그날 금옥이 아줌마를 졸라서 한 번 더 연애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런 관계로 지내자는 것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엄청난 금옥이 아줌마랑 이런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옥이 아줌마는 그렇게 좋았냐면서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우리 진수 총각을 진작에 많이 사랑해 줄 걸 그랬다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기도 했죠. 저는 그날 그렇게 2번이나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옥이 아줌마의 무릎을 베고는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받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 근무여서 일찍 잠을 자야 했지만 저는 금옥이 아줌마랑 새벽까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눈을 좀 붙이겠다는 아줌마가 택시를 타고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죠. 간만에 2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무리를 했던 탓에 아줌마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깨어났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맞는 건가 싶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그 짜릿했던 느낌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출근을 했고요. 공장에 거의 도착을 해서야 영애 아줌마 생각이 나기 시작했죠. 금옥이 아줌마가 영애 아줌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셋이서 참 가까이 지냈는데 어제 일로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는 건 아닐지 괜한 걱정이 되기도 했죠. 일을 시작하면서 영애 아줌마를 보게 되었는데 다행히 평소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금옥이 아줌마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에 일단 마음이 놓이기는 했죠. 물론 금옥이 아줌마는 저를 보고 눈을 찡긋하면서 익살스런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그럴 때면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기분이 야릇하기도 했고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우리는 평소처럼 셋이 점심도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는 믹스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금옥이 아줌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신경 쓰이고 그랬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영애 아줌마가 마음에 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영애 아줌마에게 그날 잠깐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영애 아줌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말았죠. 영애 아줌마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정말이냐면서 엄청 놀라했고 신기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금옥이 아줌마가 어제 젊은 총각이랑 회포를 풀었으니 좋았겠다면서 부럽다라고 장난스레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 영애 아줌마에게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영애 아줌마에게 더 호감이 갔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저의 그 말에 영애 아줌마는 지금 자기에게 고백하는 거냐면서 되물었고요. 고백은 아닌데 아줌마가 좋고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죠.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에 영애 아줌마는 그럼 자기랑도 데이트 해줄 수 있겠냐면서 수줍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이게 웬 떡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일을 마치고 제 원룸에서 만나자고 약속까지 잡아버리게 되었죠. 나중에 전해 들은 거긴 한데 이미 금옥이 아줌마가 영애 아줌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버린 상태였고요.
워낙 절친인 두 아줌마이다 보니 저를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혼자서 마음을 졸였던 거죠. 어쩐지 매번 같이 붙어 다니는 금오기 아줌마가 그날은 일이 있다면서 일을 마치고는 혼자 서둘러서 퇴근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날 영애 아줌마랑 단둘이 제 원룸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살며시 아줌마의 손을 잡아봤는데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꼭 쥐더라고요. 늘 상상 속에서만 안아봤던 영애 아줌마였는데 이제 실제로 아줌마를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마구 요동치는 것 같았어요. 원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주한 영애 아줌마도 금오기 아줌마 못지 않았어요. 오래 굶은 데다가 민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영애 아줌마의 간드러지는 소리는 저를 어질어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영애 아줌마와 여러 번 가버리게 되었네요. 전날은 금오기 아줌마랑 그날은 영애 아줌마랑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짜릿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죠. 힘이 쭉 빠져서 우리는 함께 누워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영애 아줌마는 사실 금오기 아줌마에게 이야기 다 들었다고 실토를 했죠. 정말 몰랐다고 깜짝 놀라하는 저를 토닥이면서 영애 아줌마는 이야기했어요. 좋은 건 나눠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두 아줌마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아줌마는 저를 공유한 것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예전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듯 저를 대했고요. 여전히 단짝처럼 둘이 붙어 다녔죠. 저를 대하는 것도 그대로였고요. 다만 저를 찾아오는 날은 순번이라도 정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는 금오기 아줌마랑 다음 날은 영애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죠. 두 아줌마는 각자의 매력이 있었는데요. 아줌마들이어서 그런지 욕구도 말도 못하게 강하고 능숙해서는 저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곤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줌마들에게 기를 빨려서 힘이 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두 명과 동시에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줌마들에게 살며시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요새는 그런 자극적인 관계도 많다고 하던데 저도 아줌마들 둘과 동시에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는 이야기요. 의외로 영애 아줌마는 저의 그런 이야기에 흔쾌히 좋다고 말을 해주었고요. 금오기 아줌마는 남사스럽다면서 처음에는 고민을 하는 듯 했지만 제가 거듭 졸라대니 알겠다고 오케이를 해주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두 아줌마가 동시에 제 원룸으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미 두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다 된 건지 너무 자연스레 저를 함께 사랑해 주었죠. 그날 저는 살면서 느껴본 것 중에 가장 자극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두 아줌마의 정성스런 터치에 저는 그날 몇 번씩이나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몸살이 나버리고 말았고요. 그렇게 두 아줌마와의 짜릿한 연애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인터넷 같은 곳에서 봤던 각종 요상한 것들도 다 시도해보고 있고요. 아줌마들하고 정말 마음껏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다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두 아줌마 모두 제가 해보고 싶다면 거절하지 않고 잘 해주는 편이라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런 데이트도 익숙해져서 이제 저도 마음껏 즐기고 있기는 한데요. 정말이지 두 아줌마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고 짜릿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말이지 두 아줌마가 얼마나 제 정신을 쏙 빼놓는지 모르거든요. 두 아줌마는 얼마나 왕성한지 어떨 때는 며칠을 연속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밤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두 아줌마가 저에게 홍삼 세트를 사주기도 했어요.
요즘에 제가 살도 빠진 것 같고 힘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힘내라면서요. 그 홍삼을 잘 챙겨 먹고 저는 또 두 아줌마를 열심히 사랑해 주어야겠죠. 이렇게 저의 행복한 비명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네요. 공장에 취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